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가 소관입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입 세출 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원철호입니다. 2020년 당초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호 건축행정 담당입니다. 최은수 건축허가 담당입니다. 김윤기 주택 담당은 병원에 입원 중이라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진 경관관리 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건축가 소관 2022년 당초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쪽입니다. 건축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은 국비 45억 7,288만 4천원, 도비 3억 8,815만 7천원, 시비 30억 6,525만 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6,242만 6천원이 감액된 80억 2,62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사무관리비,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허가전 현장조사에 2,510만원, 사용승인 현장조사에 2,500만원, 건축위원회 심사수당에 420만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업무 지원경비, 사무관리에 832만원, 공공운영비에 298만원, 국내 여비에 150만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수당에 126만원, 주택건설사업계획통합심의위원회 심의수당에 282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교육원 강사비에 8만원, 강사수당에 39만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공동주택 전기료에 7천만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에 3,100만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위탁교육비 지원에 84만 3천원, 공동주택 시설보수 3억 5천만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빈지정비사업 지원사업에 6천만원, 사무관리에 60만원, 국내 여비에 200만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사무관리비, 경관위원회 심의수당에 839만원, 국내 여비에 50만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통합간판 유지 보수에 1천만원, 교동 먹거리 단지 간판 유지에 3천만원, 영랑동 등대해변 안내시설물 설치에 5천만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5개 강공물 정비 사무관리비에 453만원, 공동운영비에 950만원을 계산하고 다음은 490쪽입니다. 강공물 개시대 유지보수에 5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시정시책 업무 추진비에 100만원, 부서 업무 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은 국비 45억 7,288만 4천원, 도비 3억 8,815만 7천원, 시비 2억 4,669만 6천원으로 주택정책 지원, 강원도 수소유지 주거급여에 1,60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760만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주거급여 임차비에 46억 1,441만 5천원,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에 3억 2,812만 2천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2억 4,160만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도시조명 개선, 영랑호반길 도로조명 개선공사에 3억 5천만원을 계산하고 492쪽입니다. 공공운용비 2017년 LED 가로등기구 보수 에스코 사업 상환에 5,852만 4천원, 2021년 LED 가로등기구 교체 에스코 사업 상환에 3,740만원, 가로보안 등 감시 시스템 무선 회선 사용료에 1,200만원, 가로보안 등 유지관리에 5천만원,
가로보안 등 전기요금에 5억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가로보안 등 보수공사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에 각각 7천만 원을 계산하고 가로등 원격 제어 시스템 유지 보수에 용역 2천만 원, 노후 가로등 분전반 20대 교체 공사에 8천만 원, 노후 가로등 백기 도색 공사에 2,500만 원, 동건의 보안 등 20기 신설에 4천만 원, 보안 등 양방향 전멸기 500개 교체 공사에 1억 7,500만 원, LED 조명 100개소 교체 공사에 1억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주 간선도로 가로등 설치, 번영로, 공설 오거리에서 영남교까지 노후 가로등 40기 교체 공사에 2억 4천만 원, 청학로, 기업은행 사거리에서 금강아파트까지 노후 가로등 7기 교체 공사에 4,200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700만 원, 국내 열비에 200만 원, 부서 업무 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 사무실 회의용 의자 구입에 175만 5천 원, 사무실 TV 구입에 150만 원을 각각 계산하고 내부 거래 지출, 5개 강고 발전기금 전출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제한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5개 강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8쪽입니다. (2020년 5개 강고 발전기금) 수입 계획은 2021년 10월에 5개 강고 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자게시대 확충사업비에 국비 1억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에 국비 2천만 원, 총 1억 2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2월액 2억 7,213만 7천 원, 기타 회계 전출금 1,500만 원, 총 2억 8,77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전자게시대 확충사업에 1억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에 3,500만 원, 기금 예치금에 1억 5,274만 7천 원, 총 2억 8,77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가 소관 2020년 당초 예산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첫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첫 질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원철 과장님과 배석해 주신 계장님,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설명은 지금 과장님께서 잘 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예산 질의 전에 참 모범적으로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하신 점에 대해서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8대 의회에 입성을 하고 나서 신축 고층 빌딩, 특히 아파트들 건축 현장에 인근 기존에 수십 년간 살고 계신 주민들이 고통받는 부분에 대한 이런 발언을 계속 해왔는데요. 이번이 아마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로 좀 협의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에 살고 계신 아파트 주민들께서 바로 앞에 고층 빌딩이 들어선으로 인해서 조망권, 일조권 이런 소음 분진 때문에 상당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셨었는데, 저는 이럴 때마다 업체 측에 기존에 살고 계신 아파트 주민들의 환경 개선 그리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모색을 해서 이런 협의점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장에 수시로 방문을 하시면서 이 조율해 주셔서 이번에 완벽하게 됐어요. 여기가 참 모범적인 게 뭐냐면요, 이 주민들께서는 개별적으로 어떤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이 아파트 전체 환경 개선과 관련된 요구를 하셨는데, 일례로 이제 아스팔트 포장, 차선 도색, 그리고 이제 빗물 바지. 그러니까 아파트의 기존에 되어 있는 좀 노후된 부분들을 서로 교체를 하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안을 주셨는데,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완료가 됐단 말이죠. 네.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될 때 이런 부분에 기존 신축 아파트와
신축 건물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그 협의가 이런 식으로 좀 모범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공사 현장에 보면은 전 매번 항상 느끼는 건데요. 우리 주민들께서 피해를 호소하기 전에 이분들은 협의할 준비는 분명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업체 측에서는. 네,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들 이제 브랜드 명성이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도출해 내려고 하는데 처음 공사 시작할 때 대화를 시도를 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길거리로 나오지 않게 본인들께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었음에도 최고 정점까지 치달아서 이제 뭐 법적 분쟁까지 가기 전에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과장님 현장에서 보시면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참 여러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러 가지 네.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단지는 주민 단체 전체적으로 공유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를 네. 요구를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순수하게 그런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네. 진행이 됐고요. 또 개별적으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사항이 참 좀 민사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개별적인. 그래서 단체적으로 어떤 아파트의 공공시설이라든가 공유 부분에서 요구한 사항들은 저희가 업체에당 협력을 해서 최대한 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또 드리게요. 두 가지를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건데 공동주택과 관련된 협의점을 찾는 문제와 네, 이건 개별주택인데요. 네. 개별주택과 관련된 부분도 네. 문제가 야기가 되면 그 대표성을 띠는 분들이 이제 구성이 되겠죠. 네네. 근데 그 대표성을 띈 분들이 네. 일부 네. 많은 이제 공사 현장이 있고 많은 공사 현장에도 대표성을 띠는 분들이 나오시지만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성을 띄었으면 네. 협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중간 역할을 똑바로 못하시는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업체 측에다가 진행되는 과정을 다수의 주민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편물을 송부한다든가 이런 결과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어르신들께서는 내가 피해를 호소하고 대표성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간담회를 요청을 하셔서 간담회 현장 나가보면 그 주민들이 입을 막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부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대부분의 대표성을 띈 분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네. 그런 과장님께서도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로등 교체 이제 보수공사 예산이 492쪽 보시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시설비로 이제 들어와 있는데 1구역부터 4구역까지 네. 자, 이 예산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된 이후에 네. 앞으로 이 가로등 보수 공사와 관련된 그 예산이 추가 경정부터 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획된 게 향후 몇 개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1구역, 2구역, 3구역을 나눈 거는 네. 저희가 장사동부터 대포동까지 구역을 4개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거는 보수, 예를 들어서 전기가 망가졌다 했을 네. 때 그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유지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보수에 대한 그래서 제가 이 내용과 별개로 좀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 보수에 대한 거 외에 네네. 재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향후 우리가 설정되어 있는 게 지금 저희가 보통 몇 개년 계획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내부 연한이 10년으로 보고 있는데 네. 실제 저희가 가로 보완된 게 8,350개가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 10년이 경과된 것들이 50% 이상이 다 넘는데 네네네. 지금 저희가 급성적으로 이제 교체를 하고 있는 것들이 30년 되다든가 그런 노후부터 해서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 네. 지금 예측하기는 매년 네. 저희가 교체를 한 50개라든가 100개를 계속 구간별로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예산이 투입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그건 계속 투입이 됩니다. 지금 바냐트리 호텔 대포항이 지금 네네. 건설 중에 있고 네네. 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계속 이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공사업체 측, 시공 측이 됐든 시행 측이 됐든 네. 주민 대표와 좀 실질적으로 네. 건설적인 좀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생을 지금 생활배 종사하시면서 이 법적인 논리를 저부터도 법적인 전문가가 아닌데 법적인 근거 자료를 대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 협의가 타결된 부분은 법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를 꼭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몸소 느낀 피해를 말씀드린 부분을 어떤 업체에서 잘 그걸 흡수를 해서 대화를 했느냐. 네. 대화를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그 해결책 그 모색이 빨랐고 늦었고 그랬습니다. 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업체 측에 네. 좀 건설적인 좀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많이 독려를 좀 해주십시오. 지속적인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중심으로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491쪽에 이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으로 2억 4,160만 원 네.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자료를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그 전국에 한 15만 2천 명 정도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가 사업.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지역 이 부분 어떻게 진행하실지 좀 말씀을 아, 해주십시오. 저희 이제 이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은 그 특별히 이제 지원 한시적으로 하는 거 사업으로서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써 청년들한테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20인가요? 네. 월 20이면 이게 몇 명분이 그러니까 되는 지금 거죠? 저희는 100명 정도입니다. 100명. 그러니까 한 명당 1년에 240만 원이니까 네. 그 저희 그 100명의 규모가 2억 4천만 원의 규모를 잡혔고요. 그 자격 대상 요건은 그 중소위 중위층 그의 60% 네. 이하의 청년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상황 월 한 20만 원이면 월세 한 3분의 1 정도 돼야 네네. 일부 지원만 네네, 일부 지원인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인의 상황일 때는 꽤 큰 사업입니다. 네네. 네.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일자리 경제과 쪽에 또 청년 관련한 여러 사업들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있고. 이게 일자리가 좀 다른 게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우리가 월급이 네. 보통 한 110만 원, 12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네. 그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월 수입이 110만 원 정도. 예, 청년이. 그럼 어느 상황이 될까요? 그래서 지금 거의 무직이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아르바이트를 해도 지금 이제 그렇게 지침은 그렇게 나왔는데 네. 지금 세부 지침이 지금 정확히 안 나왔는데 어떤 네. 식이냐면 이제 모든 공과금이나 어떤 거 제외하고 뭐 어떤 금액의 뭐 중위소득 60%의 그런 기준이 돼야 되는데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다가 내용이 네. 좀 참 쉽지가 않겠습니다. 네. 너무 소득을 너무 작게 잡아서. 네네네네. 네.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이제 다양한 상황으로 사실은 파트타임이나 이런 부분들 일을 하고 네네. 있고, 그리고 그 급여 자체, 월 수입 자체를 너무 작게 잡다 보면 네. 이 백인들을 인선하기가 참 쉽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빠지지 않고 이 부분 불용역 생기지 않도록 네. 이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489쪽에 보면 이제 경관위원회 참석 심사수당들에서 저희 지금 이 예산서 받은 것에 보면 상당히 많은 위원회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네네. 대부분 그 회의의 일회 이제 참석 수당이 7만 원 단가로 되어 있죠.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심의 사항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제가 보면 한 못해도 회마다 한 3시간 이상 되어서 네네. 네, 이 7만 원 회의비가 이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게 시간 추가가 되면 그러니까 7만 원 플러스 3만 원에서 2시간이면 10만 원 이렇게 네, 되지 2시간이면 않습니까? 10만 원이 됩니다. 네, 그렇죠. 네네. 3시간이면 13만 원. 아, 그러지 않고 2시간 이상으로 한 데 있습니다, 그냥. 2시간 이상이 네. 그냥 3만 원 추가가 되는 네네. 건가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실질적으로 상황에 맞게 좀 조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법률에 지원 수당이 명확히 정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아, 인위적으로 네네. 정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네. 있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에 이제 교동 먹거리 단지와 영랑동 등대 해변 시설물 설치 부분들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교동 먹거리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리 경제가의 다양한 사업에서 이 부분이 어떤 지원 대상이 되기 굉장히 좀 어렵다. 네네. 현재 지금 국가 사업의 상황들에 그래서 지원의 상황들을 좀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 점점 좀 노후화되고 있는 네, 맞습니다.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대한 어떤 정비들도 이제 네. 건설도시가 좀 통해서 지금 주문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판 유지 보수 이번에 좀 네네. 어렵게 또 세우신 예산들인 것 같습니다.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네, 그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여쭤보면, 그러니까 이제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488쪽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한 5천만 원 조금 더 증액돼서 3억 5천만 원 들어왔어요. 네, 3억 5천입니다. 제가 전년에도 이제 이 심의 상황이 되어서 보니 그 담당 계장님과 주무관이 굉장히 현장에서 애쓰셔서 네네. 기본적으로 잘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들은 사실은 사업 신청도 많고 네네. 또 지원도 또 잘 되고 있는데 네. 그 소규모 연립주택 네네. 단위들은 연립. 사실은 그 구성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사업 신청도 굉장히 어려웠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2021년에 꽤 많이 발로 뛰셔가지고 네. 발굴해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공동주택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은 또 자본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공동주택들일 건데 네. 노쇠해져 가고 있고 네. 입주민들이 상당히 이제 취약한 그런 상황들 더 잘 발굴하셔서 네. 그런 데부터 좀 잘 네. 지원해 주십사. 네. 예, 당부를 골고루 드리겠습니다. 획득하도록 저희가 면밀히 감독해 보겠습니다. 골고루가 가는데 네. 우선순위가 네. 취약한 지역부터 좀 갈 수 있도록 네, 마음 알겠습니다.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우리 그 과장님 발로 뛰는 과장님이십니까? 네. 발로 뛰는 과장님. 네. 네. 그 요새 이제 제가 하천 지구를 가다 보면 그 자풀하고 잡목들이 많이 네.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469페이지 그 사업이 올라왔어요. 사백- 장천지구하고 청초천지구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으로 이제 나왔는데 그거는 불상시 재해가 됐을 때 그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죠. 지금 그 분야는 잠깐만요. 예, 제가 잘못했나요? 건설도시가 그랬나? 그건 하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빈집 정비 있죠? 488페이지 네. 보면은 지원 사업으로 네. 이제 400만 원씩 15동을 했어요. 네네. 이게 한 동씩 빈집 정비할 때 1,500만 원씩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사항이죠? 빈집 정비 사업은 이제 그 저희 18개 시군에 15개 그 시군에서 네. 보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보고 예. 뭐냐면 이제 작년까지는 저희가 직접 시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철거를 해주다 보니까 1,500에서 2천만 원 이상의 한도당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골고루 많은 그 주택을 철거해서 보조 사업으로 네. 이번에는 바꿔가지고 네. 동당 400만 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보조 사업으로? 네, 그렇게 네.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빈집 정비라는 건 아주 집주인도 나오지도 않고 네. 좀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없이 이제 빈집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거는 민간인이 하면 보조 정도로 주는 네, 그렇게 할 사업이네요. 계획이고요. 지금 올해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속초시가 개발의 붐이다 보니까 어떤 그 빈집에 대해 소유자가 철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발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하고 또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자격이 되다 보니까 그게 재산권이다 보니까 저희 강제성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보조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저기 강원도 내 사업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전국적인 12사업인데 네. 그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15개가 보조 사업으로 추진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그 전부터 계산은 뭐 생각하고 있던 찰나 이번에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추진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면 공모도 할 수 있는 사항도 열리겠네요. 저희가 지금 공고를 해가지고 예. 그 빈집 정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가격이 현저하게 적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 보조사업 자부담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LED 교체 사업이 이제 상당히 이제 번영로하고 청학로를 이제 대대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번영로 그쪽에 보면은 지금 30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네네. 노후화도가 많아가지고 거리도 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40기를 포함한 10기를 추가해가지고 신설로 그렇게 좀 계획해서 잡았습니다. 예. 이게 단가가 이제 600만 원씩 올라왔는데 네. 그 용남 후반길 도로 조명 개선은 500만 원씩 올라왔어요. 뭔 차이죠? 영남 호반길은 지금 영남호 주변을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이제 그 기둥이 큰 걸 못한 이유가 나무가 커가지고 네네. 그 적은 그러니까 공원등보다 좀 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100만 원 단가 차이가 네, 납니다. 크기 차이?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가격 차이가 100만 원씩 나길래. 네네. 그렇군요. 그 임차인 주거급여가 이제 국가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거는 사항이 이제 시민들이 들어야 하니까 임차비 이 사항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짧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49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주거급여 임차비는 그 기준 중위소득 46%의 소득자에 대해서 네. 저희가 그 주거비를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차비로. 네. 근데 그 1인 가구가 경우에는 그 89만 아니 1인 가구의 기준이 1인당 89만 4천 원, 2인 가구는 140만 원 이하의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서 한 가구당 저희가 16만 원, 한 가구일 때는 그다음에 두 가구일 때는 18만 3천 원, 세 가구일 때는 21만 8천 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률이 있습니까? 그 보상해주는. 이게 지원해주는 게 정부에서 고시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요? 네. 상당히 많아요. 46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가구수로 하면 속초시에 해당 혜택을 보는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되죠? 이게 가구가 데이터가 안 나왔나요? 잠깐 정확한 자료를 그럼 주실래요? 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30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490페이지 과장님, 그 신규 사업인가요?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그거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차상위 중위 계층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들한테 도배, 장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 가구당 400만 원씩 4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계속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차상위층? 네. 1인 가구도 포함되나요? 1인 가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대상이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한부모 가정 그런 식이 대상이 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네. 14억 6,426만 6천 원.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줄은 이유가 뭐죠? 줄은 이유가 그 주거복지 쪽에서 2억 9천 29억 쪽 아니 주거복지. 주거복지 쪽에서 줄었습니다. 주거복지 사업이 우리가 올해 한 게 뭐였었죠? 52억 정도인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올해는 52억이고 작년에는 54억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2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14억이 넘는데. 좋아요. 그럼 하나씩 좀 예산에 대해서 좀 488페이지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5천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네, 그만큼 사업의 이제 중요성들 이제 점점 노후화가 돼가니까 사업의 중요성들인데 네. 그렇게 신청할 수 있는 데는 관리사무소가 있거나 네, 분유회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자치회가 있거나 네. 그런 데는 이제 일사불란하게 늘 하던 대로 매뉴얼대로 하겠지만 네, 어떻게 경비실도 없고 관리사무소도 없고 네. 분유회도 없고 이런 네. 작은 데가 문제더라고 올해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해서 건축가에 이제 같이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이분이 뭐냐면 달달이 쓰레기 이렇게 치우는 비용 이런 비용을 걷는데 너무 지쳤더라고. 그러니까 동네 일은 좀 하고 싶은데 안 따라주니까 좀 네네. 그런 게 좀 있어서 끝내는 이제 신청을 못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조금 있는 돈 가지고 그 쓰레기 집화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나는 시에서 만들어준 줄 알고 봤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아주 허접하길래 그래서 환경유적과를 찾아갔더니 자기 시에서 한 게 아니다. 자체적으로 뼈대 세우고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이제 그런 현상이 자꾸 벌어진단 말이죠. 이 공동주택은 그런 데서도 좀 써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런 서류들이 많이 힘든가요? 근데 나중에 근거 다 붙여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자부담이 있습니다. 예. 그 50세대 미만은 자부담이 10%가 사업비 10%가 그러니까 자부담을 내서라도 하고 네. 싶은 거예요. 뭔가를 하고 네. 싶은 거야. 오래된 연립 같은데 네네. 한 동, 두 동 있는 데들은 그래서 자부담하고 그 다음에 또 서류들이 많이 힘들어요. 신청서하고 서류하고 이제 그 대표성이 구성되는 사람 통장이라든가 그런 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 네, 정산한 업체와 정식 계약서가 세부 계약서가 들어와야 그렇게 됩니다. 해서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좀 간소화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네. 드려봅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네, 큰 아파트들은 뭐 어떻게 해서라도 관리비를 걷어서라도 하지만 이분은 자기가 다니면서 관리비를 좀 몇천 원씩 걷어야 되는 입장인 연립이나 이런 데에 그 서류 간소화 쪽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빈집 정비 사업이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5천만 원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 집, 네 집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400만 원으로 지원을 해줘요. 보조 사업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짜리가 400만 원으로 보조를 해주면 한 5분의 1로 줄어드는 것 같은데 네, 네. 과연 철거를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제가 우리가 말씀 이 주 목적이 철거가 목적이잖아요. 그 철거인데 이제 지금 거기를 철거를 해서 동네 앞 저기 주차장으로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미관이든 주차장으로 쓰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 자체가 지금 400만 원 지원 5분의 1로 확 줄어버리면 누가 철거를 하겠느냐라는 근데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거죠. 이제 그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그 신축할 목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거 누가 제안했어요, 과장님? 네? 누가 제안했어요? 저희가 이제 다른 시공각을 보고 그걸 따라서 지금 했습니다. 그렇게? 예. 근데 호응도는 어때요? 아직까지는 저기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 다른 시군에 다른 시군에서 400을 지원한 데가 있고 500을 지원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이분들이 빈집의 그 소유자들은 지금 개발금이 이르다 보니까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기대 심리가 예, 무슨 얘기인지 아까 예. 설명을 들어서 알긴 합니다만 있습니다. 네. 우리는 철거를 해서 진짜 청학동의 교동 그 주민센터 맞은편 쪽이라 보면 안에는 다 지금 폭파가 돼 있거든. 다 주저앉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 뭐 포크레인이 장비가 들어가기도 참 힘든 도로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서 시비나 국비로 해가지고 철거를 좀 해서
그 동네 주차장으로 쓰든지 조금 뭐 문화공간으로 쓰든지 그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사업이 그냥 보조금 400만 덜렁 주면 그 저희가 지금 활성화가 되겠느냐를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제가 구상을 하면서 지금 물론 400만 원에서 좀 그건 뭐 신축과 관계없이 이렇게 지원해주고 싶은 그거 거고요. 나중에 저하고 상의를 한 번 더 해봐요. 제가 추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영남동 등대변 안내 시설물은 건축가 단독으로 하나요? 네, 저희 단독으로 시야는 나와 있습니까? 이게 예산 세워가지고 예산? 반영이 되면 그때 이제 저희가 시야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속초의 우죽순으로 그냥 뭐 각 과마다 다 이렇게 조형물들을 만들고 있는데 네네. 영남동하고 장사동만의 특색 있게 좀 네. 심플하고 특색 있게 좀 하자. 그 시안이 나오게 되면 예. 주민 대표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이 예. 원하는 대로 저희가 갖추는 계획입니다. 그쪽 분위기에 맞게 네. 그냥 우죽순 쪽으로 그냥 뭐 그 동네와는 전혀 별개인 색을 넣고 시안을 넣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중간에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대 게시는 이제 더 이상 설치할 데는 없는 거죠? 유지 보수만 하실 거죠? 내년에. 네, 유지보수 예, 설치할 곳이 없어서 가로 보안 등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올해 참 화면 좀 한번 틀어주실래요? 우리 저 건축가에서 큰일 하나 해주셨는데 이게 뭐 건설가에다가 할 것도 아니고 해양수산과에다가 해야 될 것도 아닌데 흔쾌히 해줬는데 동명항이에요, 과장님? 네, 요 화로장이고 동명항. 여기 요 부분 이거 아시죠? 여기 대리장 방파제 이 배들이 새벽에 3시에 유자방들은 3시에 작업을 나가거든요. 네, 이게 어두우니까 이 축강 끝에가 한 반은 깨져 있어요. 내 집 사진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배가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추강을 자꾸 건드리더라고요. 여기서 뭐 나올 땐 천천히 나오겠지만 이 아마 어선 침몰 사고까지 일어날 정도로 아주 심각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가로등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가로등을 제가 부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우 이거 뭐 여기서부터 선을 끌어와야 되거든요. 이 엄청난 작업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감사를 드려요, 과장님. 좋은 해양수산과를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아니요, 어선. 달았어요. 달았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아주 아. 훤하게 아주 잘 달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가로등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가로등은 해가 뜰 때 꺼져야 되고 해가 질 때 켜져야 되죠.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타이머로 돼 있잖아요. 네. 타이머로 돼 있는 거를 룩스로 다 바꾸면 안 될까요? 지금 타이머가 그러니까 이 본위원이 네. 항상 건축가에 우리 계장님한테 가로등 때문에 질의가 뭐냐면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좀 일찍 켜달라. 네, 아니면 좀 늦게 켜달라. 네. 아니면 좀 미리 이렇게 자꾸 부탁을 할 수밖에 없거든. 어느 지역에 이런 거보다는 빛 조절에 의해서 하는 게 맞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LED 조명공사, 교체공사 뭐 100개 하더라도 이 신규 하는 것도 역시 룩스로 빛 조절로 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어저께도 저기 교통과한테 얘기했듯이 그 반려 의자도 탄소 반려 의자도 온도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 이제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일일이 타이머로 맞춰서 동계 뭐 하계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는 가자. 그렇게 가자. 룩스로 가자. 룩스로요. 예. 네.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신설은 무조건 룩스로 가야 되는 거고 네, 기존에 있는 타이머들은 룩스로 바꿀 수 있는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로등들이 문제가 있는 게 도색은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네. 예.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입니다, 위원장님. 네, 방원우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 질의는 지금 끝나셨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지금
윤정순 도시안전국장님께서 배석해 계십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예산 관련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492쪽에 그 보안 등 양방향 전멸기 교체 500개가 있어요. 네. 이게 어떤 사업인 거죠? 이제 보안은 그 양방향 전멸기라는 게 그 가로등에 요만한 센서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요만한 그 틀에. 그게 이제 양방이라는 뜻은 저희와 그쪽 같이 그 무선으로 네트워크로 형성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불이 안 들어오든가 그랬을 땐 저희 센서가 올려가지고 그게 점검을 하게끔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노후화가 돼가지고 그거를 교체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그런가요? 그러면 네. 이 사업은 계속 좀 진행을 해야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과장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많은 위원님들이 이제 빈집 정비 관련돼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과장님 저희 8대 의회에 들어와서 네. 우리 과장님이 처음 계셨던 곳이 이제 건축가의 건축허가 계장님이셨고, 네. 그리고 이제 안전총괄과 과장님으로 네네. 가셨다가 다시 이제 건축가로 오셨단 네. 말이죠. 그동안에 8대 의회에서 빈집 정비에 관련돼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안 설명하실 때 네. 18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네. 보조금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고 네. 해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 네네. 라는 말씀은 이해는 하겠는데 네. 지금 우리가 올 초에 용역을 해가지고 파악한 게 네. 속수시 전체 빈집이 402가구였죠. 네네네. 그 중에서 4등급인 철거 대상이 200가구 넘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229가구가 네네. 그랬죠. 네. 그러면 이제 4등급이라는 것은 붕괴 우려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수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두 가지 요건이 다 네. 불량일 경우 네네. 4등급이 됐는데 그럼 붕괴 우려가 있다는 거는 안전에 상당히 위협을 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빈집 정비를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질문이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전액을 다 지급해 줬을 때도 소유자의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네. 진행이 안 됐었는데 네. 지금 400만 원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네. 그래서 진짜 말씀해 더 진행이 될 수 있겠냐는 네.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0만 원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보조 사업도 하되 제가 이걸 하면서 좀 느꼈던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요한다든가 어떤 게 필요성이 있을 때는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생각이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건 안 했습니다. 뭐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그런 부분 추가적인 정비를 좀 그래서 계획이 저는 우리 부서에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네. 계신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예산안은 약간 좀 시적절하지 않게 편성되어 왔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빈집 실태를 파악해서 붕괴 위험이 있는 집들을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철거할 대상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네, 올해 시행할 게. 네, 그러다 보니까 전액을 다 지급했을 때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지원 금액을 줄여서라도 보조금으로 많은 집들을 정비하겠다라고 하면은 이해는 되는데 네, 제 예상 규모는 똑같다는 말이에요. 지금 기존하고 네, 맞습니다. 6천.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뭔가 조금 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든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빈집이 네. 대부분의 빈집들이 붕괴 화재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고 그리고 주거환경 현장 장애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네, 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이러한 빈집들이 또 구도심권에 많이 몰려 있고 네,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도 인정하시는 거죠. 다 인정이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소유자가 철거를 안 한다니까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6천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2동밖에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철거를 하려고 동의자 민원이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분들한테 주변 옆집이라든가 뭐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주변 민원이 가서 소유자를 파악해가지고 소유자한테 이거 철거를 해야겠습니다. 철거 동의를 해달라 그러면 아까 똑같은 말씀으로 보상을 받을 문제가 있는데 그걸 왜 내가 철거를 해야 되냐. 철거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좀 안 되고 있는 여건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좀 사실. 가장 제가 어렵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더 잘 알고 계시는 특례법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정비 특례법에 네네. 의하면 철거를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 방법은 하나도 취하지 않고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서의 입장이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뭐 건축 심의를 해서 그런 말씀도 있겠지만 그 심의위원들도 글쎄요 제가 뭐 그런 제 사견이겠지만은 그 재산권을 갖고 이래저래 할 그런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우리가 개인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피해를 주고 있는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부분도 네.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지금 위원회 사무실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시간이 네. 또 많이 소요될 것 같고 하니까 네네. 나중에 우리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과 더 네. 심도 있는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정비의 빈집 정비에 대한 부서의 노력은 제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네,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장시간 예산 심의에 준비를 해주신 원초로 과장님, 김재호, 최은숙, 김민기, 고본진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